안녕하세요. 육아연 운영자 박종태. 김선주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10분 유통 정보 시간입니다. 유통인들의 출근 퇴근 시간을 책임질 10분 유통 정보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백화점에서 중고 옷 판다고 유통업체 중고모시기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중고시장은 2020년 20조 원 규모로 2008년 대비 5배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소비의 큰 흐름을 MZ세대가 이끌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들에게 중고 소비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세컨드 핸드 기업 마켓인유가 현대백화점 초대로 일주일간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요. 백화점에서 누가 중고 옷을 살까 싶었지만 결과는 대박이었다고 합니다. 중고에 꽂힌 건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롯데는 롯데쇼핑을 통해 중고 나라를 품었고, 신세계는 번개장터에 투자하면서 대형 유통사들의 중고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짝퉁 스타벅스 텀블러 온라인에서 버젓이 유통.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와 머그컵이 온라인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상법권자인 미국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의 국내 법률 대리인 등과 함께 국제 공조수사를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압수한 가짜 텀블러와 머그잔이 1톤 트럭 22대 분량이었으며, 이처럼 텀블러, 머그잔, 골프공 등 관련 용품들을 위조해 판매한 업체들을 검거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희소성, 유일성 가치, NFT 시장에 눈 돌리는 유통업계. 내용을 살펴보면요. 유통업계가 NFT는 대체 불가 토큰인데요. 이 시장을 앞두고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명품, 한정판, 운동화 등 희소성과 유일성을 갖춘 제품들의 소비가 집중되면서 유통기업들은 온라인 명품 구매 시 정품을 인증하거나 의류를 가상 공간에서 소개하는 과정에서 NFT를 접목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뷰가 경쟁력, 유통업계 회원 커뮤니티 키우기 활발. 유통업계가 앞다퉈 온라인 회원 커뮤니티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온라인몰 후기가 다른 고객의 구매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데다 리뷰 자체가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리뷰를 넘어서 자신이 스타일링한 패션이나 구매한 제품을 SNS에 올려 취향을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자사몰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고객 락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자연스럽게 자사 제품을 노출하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약처 자가검사 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앞두고 협력 방안 논의.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 시행에 따라 주요 온라인 플랫폼,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 등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는 온라인 판매 제한 관련 모니터링, 금치거 설정 등 온라인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자가검사 키트는 오는 17일부터 온라인에서 판매가 금지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매 가능성 큰 고객에게 따로 문자 보내고 온라인에서 팔릴 만한 상품 알려주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마케팅이 확산하면서 마케팅의 적중률을 높이는 스타트업들의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마케팅 솔루션 스피어 애널리틱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마케팅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코카콜라, 세븐일레븐, 현대카드 등이 스피어 애널리틱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데이터 분석 서비스 아이템 스카우트는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마켓의 상품군별 검색량과 판매량, 경쟁하는 상품의 수, 광고 수, 최신 트렌드 등의 데이터를 가공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광고 좀 끌까요? 준비됐습니다. 11번가, 다음 뉴스입니다. 11번가 신규 셀러 입점 혜택 강화, 판매자와 상생 집중.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1번가는 첫 입점 판매자들에게 입점 이후 연말까지 전 카테고리에서 판매 수수료를 최대 절반 이상 저렴한 6%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커머스 판매를 막 시작하거나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신규 셀러들의 초기 진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데요. 초기 진입의 부담을 줄인 결과 신규 셀러 수는 전년 대비 20% 이상 늘었으며 2020년 규모 대비 24% 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11번가 셀렉션 담당은 경쟁력 있는 신규 셀러들의 영입을 유도하고 함께 좋은 성과를 일굴 수 있도록 입점 혜택과 지원 정책을 강화했다며 올 한 해 신규 셀러들의 화제성 있는 상품들이 고객들에게 자주 소개될 수 있도록 관련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인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전자제품은 노트북.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인들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전자제품은 노트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트북으로 전체 온라인 전자제품 구매 금액이 10%에 달했으며 이어 모니터와 청소기로 각각 전체 온라인 전자제품 구매액의 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위 조사는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일즈앱 리테일 굿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등 국내 10개 온라인 종합 쇼핑몰의 소비재 카테고리 중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전자제품 구매 금액을 조사해서 추정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AI로 서비스 차별화 나서는 스타트업들, 콘텐츠, 패션, 중고차 등 영역도 다양.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연달아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콘텐츠, 운세 상담부터 패션 스타일링, 비대면 중고차 판매, 간식 큐레이팅, 반려동물 케어에 이르기까지 사례도 다양한데요. AI를 접목해 일상생활 곳곳에서 쓰이는 서비스는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헤이딜러는 최근 자사의 비대면 중고차 판매 서비스 헤이딜러 제로의 중고차 업계 최초로 AI 차량 이미지 인식 기술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한편 스냅포는 최근 스냅군 추천 기술을 통해 스냅포의 주력 사업인 사무실 간식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간식 큐레이션 서비스의 운영 효율화 및 대중화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고몰 리싱크 4050 세대 구매 건수 46% 증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050 세대의 소비는 전체 디지털 시장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1 한국의 소비생활 자료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 디지털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싱크에서도 4050 고객 매출과 주문 건수도 크게 증가했으며 2020년과 2021년에 비교했을 때 매출은 약 33%, 주문 건수는 약 46%가 늘었다고 합니다. 리싱크는 주 소비 고객층인 4050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브랜드 전속 모델의 가수 윤도현을 발탁했으며 지난 1월 윤도현과 함께 한 TV 광고를 공개하고 현재 싱크 어게인 리얼 초저가전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입어만 보고 주문은 온라인에서, 명품은 주식처럼 거래. 온라인 쇼핑의 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자의 부상으로 침체됐던 오프라인 매장이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MZ세대 소비자들이 경험과 체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쇼핑 공간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온라인 강자들도
오프라인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MZ세대가 체험 소비와 함께 관심을 갖는 소비는 리셀테크라고 합니다. 리셀테크는 희소성이 높은 제품을 구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것으로 주식 열풍을 계기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 2030 세대들이 운동화와 명품, 시계, 굿즈 등의 재판매를 통해 재테크를 하면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명품 구매를 늘린 이유는 최신 트렌드와 경험을 중시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과시하려는 성향을 더해 명품을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란히 연매출 6조 돌파, 네카오, 커머스 바람 거세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나란히 연매출 6조 원을 돌파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커머스 사업 분야에서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브랜드 스토어와 쇼핑 라이브를, 카카오는 선물하기, 톡스토어, 그리고 메이커스가 주요 성장의 동력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추가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체 플랫폼인 카카오 쇼핑 라이브와 지난해 말 인수한 그립을 중심으로 기존 대형 브랜드 위주의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던 카카오 쇼핑 라이브는 올해 상반기부터는 일부 중소상공인들에게도 방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후원사에 대한 홍보 시간입니다. 엑스포시티는 공급사와 바이어를 연결하는 신개념 매칭 플랫폼입니다. 엑스포시티에 인증된 바이어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상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공급사 또한 매칭된 바이어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엑스포시티는 정기적으로 신제품 전시회를 개최하며 신제품 전시회 시즌에는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통 관계자들에게 자사의 상품을 홍보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상에서 주고받던 명함과 팜플렛을 따로 주고받을 필요 없이 이제 이 모든 것을 엑스포시티에서 해결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신제품이나 홍보하고 싶으신 제품이 있으신 분은 영상 하단에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자신의 채널을 소개하고 상품을 모집할 분이나 유통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하단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유통 정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받고 싶은 소식이나 궁금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